둘째 낳고 한 80kg 정도까지 쪄본 적이 있어요.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62kg 정도까지 뺐는데 그 부작용도 심하고 해가지고 이 정도 끊으면 내가 유지를 할 수 있겠다 하고 다이어트 약을 끊었어요. 요요로 98kg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와, 그때 저 더 높게 올라가죠? 슈퍼 요요. 요요를 한 번만 겪어도 진짜 힘들거든요. 심한 과체중으로 나옵니다. 내장 지방 레벨이 22. 다이어트 약을 먹었을 때는 식욕이 일단 없어지는 건 둘째치고 완전히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계속 누워만 있고 싶고 일어나면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잠도 못 자고 막 땀이 막 나고 온몸이 가렵고 이렇더라고요. 부작용을 심하게 겪으셨네요. 설마 하다가 제가 95kg 정도 나갔던 그때 당뇨 판정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당뇨약이랑 고지혈증 약을 한 1년 정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시 살을 뺄 수 있을지 걱정인데 다이어트 약을 먹고 많이 빼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약을 한번 다시 먹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걸 놓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의뢰인처럼 임신 중에는 어쨌든 체중이 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의 모습으로 안 돌아와. 오히려 더 늘어. 이래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긴 많으세요. 네, 우선 육아로 인해서 불규칙한 생활 습관 때문에 체중 관리가 어려운데요. 아이 때문에 새벽에 깨거나 잠을 설치기가 일쑤입니다. 아기들이요, 2시간마다 젖을 물리거나 밥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 계속 잘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은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의 위험을 높이게 되는데요. 또 육아 스트레스 있잖아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코르티졸은 식욕을 높이기도 하고 지방을 축적하게 만들면서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만드는 거죠. 네, 이 산후에는요 임신 때에 비해서 신진대사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지방 분해 능력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임신 중에는 아유 우리 아이를 위해서 2인분 먹어야 돼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임신하고 잘 드셨어요. 네. 근데 아기를 낳는데도 그 습관이 출산을 해서 이어지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를 위한 한 입, 요 다음은 우리 아기를 위한 한 입. 맞아요. 이렇게 봅니다. 출산 후에 빠지지 않은 살 때문에 의뢰인도 식욕 억제제까지 복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작용을 제대로 알으셨어요. 아까 보니까 막 가려웠나 봐요. 예. 그런데 지금도 역시나 너무 체중이 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먹을까?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드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의뢰인의 일상을요,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만나보시죠. 과연 뭘까요? 뭘까요? 근데 왜 이렇게 뭔가 상자째 뭘 다 시켰어요? 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살찌고 나서부터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덥고 땀나고 이랬는데 참 그게 뭐라고 그 정도밖에 아유 들고선 이렇게 더워하는 제가 너무 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네요 진짜. 아우 짜증나. 아우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아우 시간 진짜 안 되겠다. 아우. 근데 왜 그릇이 이렇게 커요? 잠깐만요. 저게 지금 밥그릇이에요? 비빔밥 같은 거. 그렇지 해서 식구들끼리 나눠 먹으면 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3공기 가까이 되는 분량 같은데 네. 말이에요. 이게 밥그릇이 아니잖아요. 거의 세숫대야예요. 각종 김치,
고추장까지 짜고 당분에 걱정 태산입니다. 아, 비빔밥 저렇게 먹어야 사실 제맛이긴 한데 좀 너무 많긴 하네요. 아니, 식욕도 좋으신 편이네요, 결국은. 미쳤네. 이거 다 먹었네. 이걸 또 다 먹었어. 아우. 흔히 입 터짐은요. 예. 내가 의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먹은 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이렇게 자꾸 먹는 걸로 풀려고 하고 먹는 것만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먹다 보니까 자꾸 양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실 약을 끊고 막 먹게 되니까 죄책감이 좀 크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어느새 먹는 게 행복하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지금 심리적인 부분과 식욕이 연결이 돼 있네요. 맛있겠다. 저 밥 슥슥 비벼서 야. 상추나 깻잎에 한 쌈 사서 제발 저게 1인분이 아니기를. 잘 먹겠습니다. 밥 먹자. 고기는 항상 쌈과 함께. 또 비벼 드시는 아하. 쌈을 안 드시는구나. 아하. 다른 반찬은 손에 안 대. 쌈좀 싸먹고 있는 게 뭐해? 운동을 해야지. 뭐 하시러 많이 운동 안 해도 골고루 먹어야지. 좀 많이 먹어. 쌀 먹으랬어요. 엄마 좋아하는 거. 싫어. 안 먹어? 반대로 된 것 같은데. 쌀 먹으면 맛있다. 쌀 먹으니까. 당근도 넣고 당근 넣으라니까. 방금 놀아냈다? 맛있잖아. 야채를 먹어야지. 쌈을 먹어야지. 솔직히 살찌면 다 안 좋잖아요, 몸에. 저렇게 있으면 좀 걱정되기도 하고 맨날 무기력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잔소리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고맙긴 한데 귀찮아요, 사실. 귀찮고 듣기 싫어요. 아들이 저한테 운동하자고 많이 권유를 하는데 물론 그 마음도 아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스트레스더라고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아하. 오늘 일단은 먹자. 아하.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면 된다. 하면서 먹는 것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딱 풀고 누워서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러죠. 그런데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음식이 강하게 땡기는 것인가? 좀 논리적으로다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콩팥, 심장 위에 이제 모자처럼 생긴 부신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졸이 분비가 되는데요. 이 코르티졸은 식욕을 억제하는 렙틴 호르몬을 저하시켜서 식욕 조절 기능을 방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허기를 느끼게 되면서 음식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비만일 확률이 55.3%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만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뱃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중년 여성분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위가 뭐 뱃살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요. 자, 스트레스 호르몬, 이 코르티졸이 실질적으로 복부, 지방을 집중적으로 키우게 하는 그런 영양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칼로리 섭취나 또는 운동 부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활동량도 비슷해요. 조금 드시는데도 자꾸 뱃살이 나온다. 이거는 스트레스를 비롯해서 여러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은 단백질을 당으로 분해해서 포도당을 증가시키는데요. 문제는 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년 여성분들을 보면 팔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온 거미형 체형이 되기 쉬운 거죠. 자, 쉽게 상상해 볼게요. 네.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럼 또 폭식하게 되죠. 네. 그럼 살찌죠. 그럼 또 살쪄서 스트레스 받고, 그럼 또 다이어트 하면서 또 스트레스 받고, 그럼 결국에 또 스트레스를 풀려고 폭식을 하고, 살은 더 찌고, 아이고, 계속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제육볶음 식사할 때 가족들은 쌈을 싸서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제육에다가 그 양념 슥슥 묻혀서 그냥 밥만 고기하고 떠먹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네, 의뢰인 식습관 보니까 흰 쌀밥, 정제된 탄수화물이었어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만 먹게 되면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면서 남은 열량이 결국에는 중성지방 형태로 몸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는 당뇨의 위험도도 커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허. 코 고는 소리예요, 이게? 수면 부족증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깨셨어. 코 소리보다도 본인이 지금 숨이 막혀가지고 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다이어트가 진짜 너무 시급해 보여요. 네. 살찌고 나서 불편한 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깨고 나면 덥고 이러니까 항상 이렇게 거실에 나와서 에어컨 바람 쐬고 선풍기 바람 쐬고 좀 괜찮아지면 들어가고 그래요. 본인의 코골이 소리에 놀라서 탁 아까 눈을 번쩍 뜨는 그 모습 보세요. 얼마나 코골이 소리가 컸으면 말이죠. 야, 저 당황스럽겠는데요. 네. 예. 진짜 근데 이 코골이가 살이 찐 것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원래 코를 골았는데 뭐 살이 찐 건지 이걸 잘 그러게. 모르겠더라고요. 영향이 있나요? 네, 살이 찐 뒤에 네. 유독 코골이가 심해졌다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아. 체중이 늘게 되면은 혀나 이천정에 있는 지방도 늘어나게 되죠. 아.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기도가 눌리고 좁아지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평소 없었던 코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비만인 경우 정상 체중에 비해서 코골이 발생률이 3배가량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평소 의뢰인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수면을 취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으면 수면 중에 깨거나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체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 6시간 자는 사람은 9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서 허리둘레가 3.4cm 더 굵었다고 합니다. 자,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가 늘어나는데요. 실제로 2주 동안 4시간만 잔 사람들은 음식 섭취량이 늘고 내장 지방 면적이 11%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의뢰인께서는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에다가 일단은 식습관 개선하는 것이 좀 먼저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까요? 무엇보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장소까지 관리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장 속에는 우리를 살찌우는 뚱보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뚱보균으로 불리는 유해균은 지방을 잘 쌓이게 만드는데요. 특히 장내 유해균이 많으면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변비가 심해지면 또 유해균이 많아져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일 수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되면 살이 쉽게 찌는 체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의뢰인도 보나마나 저는 뚱보균이 많을 것이다. 충분히 의심해 가능하다는 볼 수 얘기예요. 있죠. 예. 우리 의뢰인에게는요, 스트레스 없이 지속 가능한 건강한 다이어트가 절실한데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시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방송 촬영 이후에 가족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운동하는 거 도와주고 이래서 저도 요즘에 아침마다 그렇게 운동하고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가자. 한 달 동안 잘 해보자 했잖아요. 빨리 가, 빨리. 엄마랑 이제 운동 계속 꾸준히 하니까 엄청 좋네요. 엄마도. 와, 예전에는 귀찮고 스트레스 받던 다이어트 대신에 웃음 가득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네요. 공복에 비엔알 17 유산균을 챙겨 드셨고요. 자, 전화. 내 거임 누군 빨리 먹자. 맛있어 이거. 야, 이제 소파 엉덩이가 붙어있을 틈이 없네요. 작은 것에서부터 노력하시는 모습 칭찬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땀 흘리고 집안 청소도 좀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채소도 안 먹는데 지금은 골고루 잘 드시네요. 잘 씹는 거 좋아하는 거. 폭식을 하던 한 끼 대신에 영양소 갖춘 식사로 끼니를 꼭꼭 챙겨 드시고 있습니다. 살짝 추출하지. 챙겨올게. 뭐 시켜볼게. 잠깐만. 뭔데? 짠. 되게 자식이야? 출출할 때 야식 대신에 단백질 쉐이크. 현명한 선택입니다. 소소하지? 괜찮네? 이거 숟가락만 남자 하잖아. 이렇게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서 살도 좀 많이 빠지면 아이들하고 나가서 사진도 좀 많이 찍고 그렇게 놀러 다니고 싶어요. 앞으로도 건강한 다이어트 해서 살 많이 빼겠습니다. 신정시대 화이팅!